자, 봅시다. 1번부터. 1번은 뭐 틀리면 안 되죠? 2x-1이 3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고, 동시에 x 플러스 5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2x-1은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자, 각각을 풀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풀어주면은 x는 2분의 3보다 작다. 따라서 그냥 하나를 합쳐주면 마이너스 3 이상 2분의 3 미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가 있겠다. 이거는 뭐 간단하다. 자, 2번 서로 수직인 걸 골라야 되는데 서로 수직이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냥 기울기에 대해서 할 거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기울기 y는 m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할 때 같은 얘기긴 한데 y는 mx 플러스 뭐 p 그 다음에 y는 nx 플러스 q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둘이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될 것이고 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기울기로 바꿔서 체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해줄 수도 있죠.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0이다. 이걸로도 계산할 수가 있죠. 네. 기억 x는 1, y는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서로 수직하죠. 누가 봐도 서로 수직하죠. 하나는 x축이랑 평행이고 하나는 y축이랑 평행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니은 y는 2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는 서로 수직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디귿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리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얘는 서로 수직하게 되어 있죠. 여기 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곱해서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0 이렇게 될 테니까 서로 수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을은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똑같이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아니게 되니까 서로 수직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만이 될 거다. 자, 3번. 자, 3번 우리 원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원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되게 일반적일 거예요. 이게 표준형이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이 있죠. 이거 말고 일반형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쓰느냐 기억하실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걸로 쓰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책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틀린 거 맞았나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여러분은 원의 방정식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그러면 일반형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가? 혹시 이게 원이 아닐 수 있는가? 반지름이 음수로 나오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도 그런 거 내용을 찾아서 오답 노트에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쓸 것은 일반형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에서 체크를 할 건데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은 0,0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아이가 C가 0 하고 나오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얘가 2,0이랑 0,2를 지난대요. 그럼 여기서 2a 플러스 4도 0이고 여기도 2b 플러스 4도 0이니까 당연히 a랑 b는 모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은 1,1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봅시다. a가 1, b가 9 이렇게 수직선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성분 A, B를 3대 5로 외분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외분점 공식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 따로 한번 적어둘까요? 뭐 x1이 A가 x1이고 B가 x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식은 어떻게 되죠? M-N분의 m 곱하기 x2 b의 좌표 구하는 거죠. 빼기 n 곱하기 x1 이렇게 돼 있는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치? 내분일 경우에 저기 마이너스가 모두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5분의 3 곱하기 9 빼기 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계산해주면 p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이러면은 AP 대 BP가 3대 5가 되겠죠. 그치? 같은 식으로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5 빼기 3분의 5 곱하기 9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이 Q는 22 이렇게 나올 겁니다. 21이지. 2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봐도 AQ 대 BQ가 5대 3 하고 나올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Q의 길이는 정확히 마이너스 11에서 21을 뺀 거의 절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3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의 거리 D가 어떻다고 할 수 있다? 3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거죠. 인수정리 다시 한번 수학상 중간고사 범위에 다들 있을 테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fx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f의 a가 0이 되는 a를 찾아서 x-a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요 a를 찾는 법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분의 뭐가 되죠? 분모에는 최고차라고만 쓸게요. 최고차항의 정확히는 약수가 들어갈 것이고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일 테니까. 따라서 여기를 fx를 다시 한번 써서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두면은 fx를 0으로 만드는 값이 과연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2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리제법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서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하고 나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답을 해를 쓰면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구할 필요는 없죠. 나머지가 무리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리수인 두 근은 여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근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는 거겠죠. 근각의 세관계에 의해서 바로 간단하게 나오는 거겠죠. 6번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되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0일 때고
그 다음에 x-2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가 2일 때니까 이렇게 이용하면 범위가 총 3가지로 나눠지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진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0과 2 사이에서는 x는 양수로 나올 건데 x-2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2는 4보다 작다.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x의 범위에만 맞춰서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다음에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둘 다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나올 테니까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풀어주면 2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주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는 식이 나오겠죠. 답은 3번. 자,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서술형에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객관식을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도 할 수 있죠? 수학 하에서 그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하는 방식인데 이런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만 있어요.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V자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떤 모양이 되죠? 지금처럼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다면은 0이랑 2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딱딱 마주치고 이런 약간 뭉툭한 연필 모양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절대값이 예를 들어 3개야. 이런 모양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죠? 조금 날카로운 모양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하나 늘어갈 때마다 뾰족한 점, 뭐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는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만족하는 점이 이때 마이너스 1 여기서는 3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이 허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도 있겠죠. 위에 거는 약간 정석적으로 그치? 서술형 풀이로 푸는 방식이고 이거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객관식 같은 걸 위해서 빨리 풀 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가는데 박물관, 놀이동산, 해수욕장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러면 놀이동산, 박물관, 여기 해수욕장을 가까이 꼭지점으로 한 이런 삼각형이 생기겠죠. 이 삼각형에 무엇이라고 구해야 돼요? 이 삼각형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온 거죠. 여기 키워드는 외심인 거겠죠. 그치? 결국 여기에 외접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 중심 이렇게 잡아줘야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일 테니까 외심을 구해줘야 된다. 원이 너무 더럽다. 너무 대충 그렸다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 외심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 외심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외심을 여러분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운 원의 성질 이런 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접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 박물관의 세육장 사이에 여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 놀이동산에서 박물관에서 놀이동산에서 해수욕장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다들 같죠? 그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이런 둔각 삼각형과 동시에 이등변 삼각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을 여기 밑변을 어떻게 하죠? 수직 2등분 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이렇게 수직 이등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의 성질 중에 여기 현의 수직 이등분 하는 선은 어디를 지날 것이다?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은 4, 뭐시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놀이동산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2만큼일 거예요. 5랑 7 사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거리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심의 그 유적지, 즉 외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x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놀이동산까지의 거리는 x 플러스 x라고 하지 말자. x는 마치 저기 같으니까 k라고 합시다. k 그러면 놀이동산까지의 거리 k 플러스 2는 루트 k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이 k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k는 바로 3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즉 놀이동산 박물관이나 해수욕장을 이은 선에서 여기의 거리가 k는 3하고 나오게 된다면 여기 유적의 즉 외심의 좌표는 4,2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a는 4, b는 2 하고 나오게 되니까 a 플러스 b는 6 하고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실 외심을 무식하게 A, B라고 두고 세 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렇게 풀어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등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대략 그렸을 때 중심이 a, 3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3x 플러스 4y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이렇다고 치자. 이렇다고 칩시다. 서로 안 만나야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여기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 d랑 여기 반지름 2가 d 쪽이 더 커야 되겠죠. 즉 d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될 거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그 증명하는 방법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증명하는 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d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에 여기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3a 플러스 1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은 쭉 계산을 해주면 이거 잘못 썼나? 여기를 이걸 잘못 썼구나. 플러스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절대값 2a-18이 1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 이런 조건이 있네. 문제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석으로 풀려면은 a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를 2a-18을 0으로 만드는 값은 a는 9일 테니까 첫 번째로 a가 9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를 이런 상황에서 풀어주면 a는 1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a가 가능한 값은 a는 15부터 16 쭉 해서 19, 20까지 총 몇 개겠어요? 6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는 1, 2, 3 3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6개와 3개 전체 합치면 모두 치면 9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을 봅시다. 9번에서는 그 맨 앞에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가 몇 차 부등식인지가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치? 이 말은 여기 K가 1인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 아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등식 이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I의 첫 번째로 K가 1일 때랑 두 번째로 K가 1이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항상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를 집어넣으면 4가 0보다 크고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거 K가 1인 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해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1번 K가 1인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그럼 2차 부등식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느냐?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걸 만족하려면은 K가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이 창의에서 K-1이 일단 0보다 커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판별식 이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짝수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1이 0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풀어주면 K-1 K-5가 0보다 작고 따라서 K가 X가 아니라 K의 범위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K가 가능한 값은 K는 2, 3, 4 밖에 없는데 K-1 역시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은 총 몇 개다? 4개다. 자, 다음에 10번. 10번도 나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심이 x-4의 제곱 플러스 y-2는 18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중심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에 살아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1사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축, y축 하면 4분면이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치? 그 중심이 1사면에 있을 때, 2사면에 있을 때, 3사면에 있을 때, 4사면에 있을 때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고려할 가지수가 총 4가지가 되겠죠?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중심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할 때로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눌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지수가 2가지로 줄겠죠. 4, 3면 4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중심은 K, 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 K, K는 여기 식을 만족해야 하니까 K-4의 제곱 플러스 K-2의 제곱은 18 하고 나올 것이고요. 얘를 풀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은 0 하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근해 공식을 적당히 넣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중심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중심을 뭐라고 잡을 수 있겠느냐? k, 마이너스 k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k, 마이너스 k는 여기 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k-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2의 제곱은 18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정리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하고 나와서 정확히 뭐 이건 인수분해 하는 건 별로 안 보여줘도 되고 정확히 k는 1 하나의 근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k 값이 가능한 것이 총 3개가 나오게 되겠다. 실제로 그래프를 원의 방정식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앞에 만난 점 이렇게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면 조금 애매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정확히 한 점에서 접하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올 것이다. 5는 0, x-2y 플러스 3은 0, a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삼각형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직선이 3개니까 직선이 3개일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면은 3개 중에 2개의 직선이 한 쌍의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2개의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3개가 모두 평행이 아니라 서로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날 거냐? 이렇게 2개의 직선에서 무조건 교점이 생기겠죠? 평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한 직선이 바로 여기 교점을 지나갈 때 즉 어떤 경우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a 값을 정해야 되니까 a가 x-2y-3과 평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5와 평행을 할 때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기식을 조금 더 크게 써야 되는데 평행한 걸 따질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에서 평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a분의 3이 1분의 2와 같은데 뒤에 2분의 5와는 서로 달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평행할 때 이것까지 꼭 뒤에 거까지 써주시고 뭐가 달라야 된다.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모두 같으면 이렇게 되면 일치겠죠? 그치?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a분의 1과 1분의 2가 같고 2분의 3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a가 2분의 3이랑 아이고 내가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을 것이다. 2가지가.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얘네 확실하게 숫자가 나온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의 교점을 구해줘야 되겠죠? 얘네의 교점이 어디냐라고 해주면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이 점을 ax 플러스 y 플러스 2가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2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서 a는 몇이냐 이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요 세 개를 모두 더해주면 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는 4분의 1 하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도록 해야 된대. 직각삼각형 만들면 서로 수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숫자가 있는 여기 3x 플러스 2y랑 x-2y 플러스 3은 서로 수직하지가 않겠죠. 서로 수직한 건 아까 전에 보여줬으니까 패스하고 그러면은 ax 플러스 y 플러스 2가 첫 번째 직선과 수직하거나 두 번째 직선과 수직하거나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써주면은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a는 2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을 구해준 베타는 3분의 4하고 나올 것이다. 그럼 얘네를 합쳐서 3알파 베타를 구해주면은 몇이 나올 것이냐? 1하고 나오겠다라는 거죠. 여기부터 봅시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랑 직선 y는 x 플러스 1을 만나는 두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두 점이 각각 어디랑 어디일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연립방정식처럼 넣어서 풀어주면 되죠. y 대신 x 플러스 1 넣어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x, y를 순서상 형태로 표현하시다. 이게 몇 콤마 몇 어디 점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1, 2랑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죠.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공식이 있잖아. 그치? x1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구해줄 수 있죠. 그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 어떻게 되죠?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치?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L1은 x 플러스 2y는 5하고 나올 것이고, L2는 마이너스 2x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연립해서 풀어주면 교점은 마이너스 5, 5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쭉 연달아서 푸는 거니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인데, 여기에서 x 플러스 1이 교점이 이렇게 있고요. 만나는 점이 각각 이렇게 여기랑 여기 있어서 무슨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 P가 마이너스 5,5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원 위에 한 점 Q를 잡아야 되는 건데,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그치? 일단 P랑 원점의 거리가 몇이죠? 원점과 P의 거리가 5 루트 2 하고 나오는 건 별로 계산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나오는 게 원 위의 점에서 PQ의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것이냐? 최소값일 때는 5 루트 2에서 반지름 루트 5를 뺀 것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정확히 이렇게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조금 더 다시 긋자. 이래서 그림을 못 그리면은 또 이상해. 됐어. 그냥 여기 중심을 지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중심 5루트 2에서 정확히 반지름을 빼줬을 때가 최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가장 멀 때가 Q의 거리가 PQ의 길이가 가장 멀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5 루트 2 더하기 루트 5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둘의 곱이니까 곱은 50 빼기 5 45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어떤 것도 떠올라요? 혹시 이거 극선의 방정식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y는 x 플러스 1이 여기 점에서 그 곡선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두 개가 모두 접선이니까. 오케이? 혹시 극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친구면은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잡자.
자, 이렇게 잡고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D를 잡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3대2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치? 이거를 이용을 해서 10AD제곱 플러스 15CD제곱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치? 그냥 하면은. 근데 우리가 마치 이거랑 지금 이 식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식을 아직 안 썼는데 여기다가 써둡시다. 10AD제곱 플러스 15CD제곱 MAB제곱 플러스 NAC제곱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식이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모양 중에서 저는 중선 정리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확히 중선 정리는 아닌데 비슷할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비슷한 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을 것이냐?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좌표축을 잡아서 생각을 했죠. 그치? 이 중선 정리 이야기를 한 게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좌표축에 넣어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선 정리를 한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원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냐?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래요. D를. 그러면 B 그리고 BC가 X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C를 여기 3대2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길이를 잡읍시다. 3대2 비율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 길이를 3K, 2K라고 줄게요. 그러면 C는 2K, 0 B는 마이너스 3K,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A는 잘 몰라 정확히. 그러니까 그냥 A, B라고 줄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15CD제곱 15CD제곱이면 60K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M 곱하기 AD의 제곱이니까 AB의 제곱이지 A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N 곱하기 A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만 비교해보면 되냐면은 이걸 다 전개해서 이제 뭐 한근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B의 개수만 볼게요. 정확히는 B 제곱의 개수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B의 제곱의 개수가 좌변에는 10밖에 없죠? 10B의 제곱일 테니까. 그치? 우변에서 B의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MB의 제곱, NB의 제곱 이렇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M 플러스 N이 바로 10 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와 버리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있어요. 다들 듀이쌤이 설명할 때 저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튜어트 정리 기억나시나요? 그치? 스튜어트 정리 공식 기억하십니까? 안 나나? 나야 되는데 이렇게 성립을 할 것이다. MB의 제곱 플러스 NC의 제곱이 M 플러스 N 곱하기 MN 플러스 D의 제곱 이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 보면은 MB의 제곱, NC의 제곱 서로 크로스해서 더한 것이 그치? 둘의 길이를 더한 거 얘라는 즉 A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길이 A 곱하기 MN 둘을 곱한 거에 플러스 D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증명도 뭐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지금 자체는 증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굳이 좌표축에 넣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거는 그냥 이거에 있다라고만 하고 이걸로 푸는 거는 지금은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드릴까? 나도 그렇게 풀긴 했거든. 그럼 스튜어트 정리를 해서 푼 것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스튜어트 정리 쓴 거를 어디다 쓸까? 여기 옆에다 이어서 씁시다. 저기다 이어서 쓰면은 여기 n이 2k
m이 3k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2k 곱하기 숫자거리요. 2k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3k 곱하기 몇이냐 ac의 제곱 한 것이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니까 여기서는 5k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면 6k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a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좌변만 우변만 또 한번 계산을 해주면 30k 세제곱 플러스 5k 곱하기 a d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k 지금 이제 a b의 제곱, a c의 제곱 모두 있는 a d의 제곱까지 있는데 없는 부분은 이제 c d의 제곱이 없죠. 그치? c d의 제곱은 c d가 지금 여기 2k니까 2k의 제곱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 AD가 2K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2K 대신에 AD의 제곱이라고 AD가 아니라 뭐냐? CD 우리 CD의 제곱이라고 바꿔줄 것이고요. 여기 K 하나가 빠졌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원래 주어진 식 10AD 제곱 플러스 15CD 제곱을 만들어 주려면은 K가 몇이면 되겠습니까? K가 2면 되겠다. K가 2면은 다시 써주면 4AB의 제곱 플러스 6AC의 제곱이 10AD의 제곱 플러스 15CD의 제곱 이렇게 나올 테니까 바로 여기 주어진 것처럼 M이 4, N이 6 하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스튜어트 정리를 사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4차 방정식은 약간 특이한 면이 있죠. 그치? 4차식과 2차식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을 뭐라고 하죠? 이름을 복 2차식하고 부르죠. 그치? 그러면 복 2차식은 어떻게 풉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방정식을 풀 때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풀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주면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t 플러스 m 플러스 3은 0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t에 대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t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문제가 바뀌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점은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치? 왜냐면은 이제 t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했을 때 t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두 근이. 그럼 이제 원래대로 바꿔주면은 x제곱이 알파나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될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려면은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것이고요. 그치? 그리고 두 개가 모두 양수이려면은 두 근의 합 이것도 역시 양수여야 될 것이고요. 두 근의 곱 역시 양수여야 되겠죠.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근의 분리 내용 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풀어주면은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볼까요? 다 싹 없어지겠네. m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작고 i의 m은 2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풀어주면은 m은 i의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 식은
m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하고 나오겠죠. 사실 수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보이니까 이 부분만 뜯어와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등호 같은 것도 안 들어갈 거고. 자, 이런 대략적으로 모양은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 h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ph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x1-1분의 y1-1이라고 했고 4x 플러스 3y-5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한 것이 서로 수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을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4분의 x1-1이 3분의 y1-1이다 라고 들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 부분 이 4가 나에 해당을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둘 거냐? 얘를 K라고 둘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성립을 할 것이냐? X1은 4K 플러스 1, Y1은 3K 플러스 1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이게 전가직선의 거리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뒀는데 자, 그럼 PH의 길이를 PH는 PH 1,1이랑 X1, Y1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PH의 길이를 이렇게 둘 겁니다. X1에서 1을 빼고 Y1에서 1을 뺀 거를 제곱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겠죠? 그치? 계산을 해주면은 그냥 루트 25K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사람들이 다들 착각을 하는 건데 왜 착각을 했느냐? 이거를 이렇게 써서 그래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답은 절대값이 붙어요. 그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K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절대값.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절대값 혹은 가우스 약간 이런 특수한 기호들과 좀 싸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빼먹느냐 안 빼먹느냐가 문제를 맞고 틀리고와 좀 많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5K에 해당 절대값 5K가 다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 H1, X, 이게 H의 좌표들이죠. X1, Y1은 여기 직선 L 위의 점이니까 4 곱하기 4K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3K 플러스 1 마이너스 5 한 것이 0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4K 플러스 1 부분이 라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K는 마이너스 25분의 2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마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식들을 쭉 써보면은 여기다가 쓰자. A는 1, B는 4, C는 마이너스 25분의 2 하고 나올 것이고요. FK는 절대값 5K, 그 다음에 G의 K는 그냥 4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F의 5C 플러스 G의 B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A의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이고 F의 5C는 F의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G의 B는 G의 4 이렇게 될 거라서 답을 계산해주면은 18 하고 나올 겁니다. 절대값 빼먹지 말아주세요.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은 당연히 오메가 바도 나머지 다른 근이 되겠죠. 혈렉은 이것도 역시 큰 뭐야 근이겠지. 1 될 거고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한 것이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x세제곱의 한 흔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동시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그치? 여기서 나오는 이제 특수한 성질 중에 하나가 얘랑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는 걸 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일 것이고 동시에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치? 이거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역시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역시 0일 것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오메가 플러스 1 같은 게 문제 나오면 이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써놨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원이 나온 거죠? 항상 참이다. 그렇고 니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이렇게 쭉 해서 아 10제곱이네. 자, 얘는 뭐랑 같을 것이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일단 그대로 내리게 1 플러스 오메가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해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같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얘는 똑같이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그냥 오메가의 6제곱과 같고 이것은 1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자, 다음에 오메가의 4n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에 4n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응용을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오메가 4제곱의 n제곱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플러스 1은 방금 한 것처럼 미리 바꿔봅시다.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서 한 것처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랑 같으니까 얘는 오메가의 n제곱과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치? 자,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체를 4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좀 나눠서 쓸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4제곱한 거를 n제곱 했다 이렇게 쪼개고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오메가 8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를 짝수 제곱을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이 될 건데 오메가 8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오메가 제곱과 같죠?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그럼 n이 이제 오메가는 아까 주기가 3번마다 돌아가고 있잖아. 3마다. 그치? 뭐 이상한 거 있어? 왜 그래? 둘이 뭔가 속박되던데?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네, 얘기해줘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n이 3의 배수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어서 3이 되어서 0이 아니게 될 것이고요. 그럼 오메가 3k 플러스 1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돼서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서 0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치? 따라서 0이 되는 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일 거예요. 그러면은 100 이하의 개수에서 전체 100개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3으로 배열 나눈 것만큼의 가우스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따라서 얘는 67개. 따라서 디귿은 맞다. 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x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찾으려면 축의 방정식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치? 축의 방정식을 찾으러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정도는 다들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내용은 별로 여기 뭐가 나올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을 것이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니은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때 f의 x 값은 2분의 3 하고 나올 것이에요. 따라서 얘는 m의 값과 상관없이 m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2분의 1,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디귿이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말장난에 가까운 것 같아요. fx는 0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여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랑 2보다 사이, 초과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초과 미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런 모양이 대략적인 형태를 그려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항상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성립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성립해야 되냐? 일단 당연히 판별식은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같아도 안 되겠죠? 그치? 서로 다르다고 해야 됐으니까. 그 다음에 축, 여기 이것이 축인데 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었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2랑 2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한데 f의 2 값을 집어넣으면 얘도 0보다 커야 하고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모두 0보다 커야 한다. 즉, 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치? 첫 번째 식은 그냥 모든 m에 대해서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축에 대해서는 축의 범위, m의 범위가 5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f2에 대해서 해주면 m이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m은 1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5분의 11 초과 1 미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죠. 디귿은 지금 보면은 각각의 범위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19번 푸는 건 간단하죠? 그치? 여기에서 x는 하고 정리해 줍시다. x는 3-2y여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3-2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6y 제곱 마이너스 12y는 0 하고 나올 것이고 따라서 y는 0 또는 y는 2 하고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거 연립방정식 답을 쓸 때 뭐 여러 개 나올 경우에 뭐 순서상 형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x, y는 뭐 3, 0 또는 뭐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를 솔직히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걸 학교에서도 별로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약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좀 익숙한 형태라서 쓰는 거고 이런 제대로 된 답을 쓰려면은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x가 3, y는 0. 그래서 아예 습관을 이런 식으로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치? 처음부터 이렇게 써보면은 나중에 차라리 익숙해져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2로 나눠서 양쪽을 x 마이너스 2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둘게요. 괜찮죠? 그치?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도 2x 마이너스 3y랑 평행할 테니까 원점에서의 거리 얘는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구할 수 있죠? 얘가 계산해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 루트 5여야 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치? 이 사이에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너무 많이 빼먹었는데 절대값 k가 10 하고 나오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2y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걸 좀 선생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더라. 이거는 뭐 여러분이 눈치를 봐서 그럴 것 같다 싶으면 2y 마이너스 10은 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주면 되겠죠. B가 1,0이고 B가 4,0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거리의 B가 1대1이에요. 즉 AP 대 BP가 1대2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치? P는 x, y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수학 정석 배운 친구들이면 이게 뭐랑 같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사람 이름의 특이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아폴로니우스 회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AP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이은 직선이 뭐가 되죠? 지름.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바로 푸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런 걸 학교에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넣어봐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BP는 2의 AP니까 우리가 여기 BP나 AP는 루트가 들어갈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식으로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쭉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건 되게 간단하죠? 아폴로니우스는 그냥 기억 2,4를 지나고 2,4를 지나고 1에서 구한 직선 즉 우리는 바로 씁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걸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2,4를 지나야 돼요. 2,4를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거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요 직선에 접해야 되니까 원점과 0,0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미리 식을 써주면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양변을 곱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준 거죠. 그래야 절대값도 없어지고 루트도 없어질 테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m 제곱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계산을 해주면 m이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써주면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요. 사실 저기다 집어넣어서 y-4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조금 더 정리를 해줘도 되고 나는 근데 이렇게 분모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해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건 취향입니다. 3이 아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사실 1번은 답만 써도 되고 되게 쉽습니다. 이게 인수분해는 너무 쉽게 되니까 px는 x-a,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qx는 x-2a, x-3 이거는 너무 쉽죠? 딱히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끝나고요. 자, 2번이 사실 문제지. 첫 번째로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은 p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qx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 a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요걸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얘가 x-a,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가 2분의 3이랑 2니까 여기서는 요거에 의해서 a가 2보다 더 작은 거잖아. 그치? 자, 요거까지 쓰자. 중간에 흐름이 한번 끊겼다.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a는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2a랑 3을 비교하면은 2a는 3보다 크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의 조건을 써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p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qx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면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식은 3초가 2a 미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주면 공통되는 범위는 그냥 3에서 2a겠지. 그치? 근데 얘가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 라고 했냐? 오직 한 개의 정수근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3보다 크고 2a보다 작아야 되면은 2a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2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근데 얘를 만족하는 조건은 a가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a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런 범위는 나오지만 애초에 a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였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a랑 2를 비교하면은 a 쪽이 더 크고 2a를 비교하면은 2a가 3보다 클 거야.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치? 1과 동일한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의 범위는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하고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얘가 그대로 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A가 I의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A도 2보다 크고, 근데 이때 이것도 역시 2A도 3보다 크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1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같을 건데, 여기에서 요 조건과 A가 3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A는 없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만 답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아니,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겠죠.